오늘 핫 이슈 주제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 수혜주입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 하이브입니다. 전일 1.69% 내리면서 26만 1,500원의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의 꾸준한 매수세가 돋보이는 종목입니다. 오늘 아침 모두 발언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K-팝에 대해 언급이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다음 주 하이브 어떤 흐름 예상하실까요? 네, 역시 시장은 가장 무엇보다도 포스트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에 과연 어떤 시장 쪽으로 흘러가느냐, 여기에 지금 현재 많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지금 공연에 굶주려 있잖아요. 물론 뭐 저희 같은 세대야 뭐 공연하면 공연 가서 보진 않지만 최소한 그래도 가끔 가다가 시간 날 때 영화 한 편씩은 때리는데, 요즘에 뭐 영화관 가면은 뭐 조금 예전보다 많이 늘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그렇게 뭐 많지는 않죠, 아직까지는요. 특히 공연은 더욱이 그렇습니다. 아마 많이 공연에 아마 굶주려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제 이 포스트 코로나,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냐면 아까 했던 대로 7월 4일 날을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는데, 연비 이미 지금 미국은요 7월 달 이후에 뭐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미국은 7, 8월 때는 완전 면역이 다 이미 뭐 완전 면역 거의 근처 와 있고요. 이미 7, 8 되면 완전 면역 거의 다 와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백신 남아돌겠죠. 여기도 우리나라 주가 보면 시젠 같은 거 보시면 됩니다. 뭐 시젠 이런 걸 보면 주가가 그렇게 강하게 올라갔다가 주가가 위에서부터 많이 밑으로 급나겠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뭐 모더나든지 파이저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물량이 부족하다. 뭐 우리 같은 경우도 아마 지금 맞으면 거기다가 아스트라제네카 정도 맞겠죠. 앞으로 화이자나 모더나나 이게 물량이 많이 넘쳐 흐른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시간의 문제이지, 뭐 더군다나 지금 우리는 글로벌 수인상에서 보면은 우리가 백신 면역의 단계가 조금 밑에 있죠, 순위가. 근데 이제 조만간 글로벌적으로 이 전체가 거의 글로벌적인 면역으로 올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뭐냐는 겁니다. 그런 종목군 중에서 우리가 엔터주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보면 그동안에 짓눌렸던 엔터주들이 재밌는 것은요, 그동안에 이제 하이브는 워낙 많이 올라갔고요. 다른 엔터주는 전혀 못 갔는데 이 비주도성이었던 이 나머지 종목군이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럼 먼저 주도적 역할을 했던 이 종목은 다시 올라가게 됐죠. 그래서 하이브, 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꿀팁부터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규 상장된 종목이, 상당히 얼마 안 된 종목이 추세가 상승 추세가 아니냐 할 때는요, 상장 시가보다 위에 올라가 있거나 아니면 얘가 밑으로 가 있을 때는 이렇게 밑에부터 월봉상에서 양음량을 넣어줬을 때, 넌 여기서부터 너는 추세가 합격이구나, 이렇게 체크하는 거 하나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 하이브. 이 종목은 이미 저희가 여기서 한번 나갔던 종목군 중 하나였었죠. 우리가 이렇게 20선이 롱텀의 쌍바닥의 모양을 주는 종목군들, 이걸 우리가 진바닥이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어디에 걸려있냐면 여기 상장 시가에 걸려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겠죠. 근데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조정이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상의 조정을 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올라갈 때는 가격 상승을 줘버리고 조정은 기간 조정을 준다면 이것은 시간의 문제이지 역시 한 번 더 위로 점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역시 이런 종목군들은 긴 안목에서 엔터주들은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하이브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두 번째 종목은 세방전지입니다. 어제장 5.85% 강세 흐름 보이면서 95,900원의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기관의 견조한 매수세가 돋보이는 종목입니다.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 세방전지 매력 포인트 짚어주세요. 네, 일단 먼저 뭐 세방전지를 비롯해서 그 4차 산업의 어떤 중심이 되는 소부장 관련된 종목군들, 뭐 이런 종목은 봐야 되겠죠. 우리가 뭐 세방전지라는 종목군들은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팩, 이쪽의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지난 1분기에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가 됐는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이제는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탄소 제로 시대를 향해서 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전기차에 대한 이 배터리 팩 수요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단기적 혼자 항상에서도 꾸준한 흐름이 되겠죠. 자, 그래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인공 차트에 대해서 만약에 무료 체험할 기회가 있다면요, 그래프를 제가 사실 이렇게만 놓고 도는데, 원래 그래프를 어떻게 놓고 보셔야 되냐면 여기 한번 더 볼게요. 일주일 차트 이렇게 놓고 보셔야 됩니다. 이 각각의 쓰임새가 있습니다. 요게. 내가 어느 걸 하나를 크게 보겠다면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통 일봉만 보잖아요. 일봉만 보면 보홍됩니다. 월봉을 같이 보셔야 된다. 왜? 추세는 월봉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항상 어떤 종목이 주도주가 됐을 때는 그 종목군단들은 어디에 놓여져 있느냐? 바로 여기 이 월봉의 그림을 보셔야 그 그림이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대주어야 그래야 내가 그 다음에 매매를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자, 그래서 월봉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을 보면 아주 판단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세 방전 잠깐 볼게요. 월봉이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얘가 지금 6개월, 얘가 지금 밑에가 뭔가 지금 작년서부터 여기서부터 올라오고 있잖아요. 빨간. 그럼 얘가 확장기예요. 그리고 얘가 외부에선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외부로 조정받을 때는, 그러니까 이건 단기 준 조정을 받아도 추세가 끝났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종합주가에서 볼게요. 제가 맨날 추세가 살아있다고 할 때 맨날 얘를 갖고 얘기하잖아요. 얘가 끝나려면요. 어떻게 끝나냐면 얘가 소위 얘기해서 하이 캔들이 나와야 끝나요. 나 하늘 봤어요. 이렇게 나와야 끝납니다. 이렇게요. 그다음에 핑크 캔들 연속 순상이 있죠. 얘가 핑크 캔들 조정일 때 매수, 핑크 캔들 조절 때 매수. 그러니까 내가 올라갈 때 현금을 좀 마련해놓고 그다음에 다시 내려갈 때 급락을 줬을 때는 다시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자, 다시 종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그러면 상승 추세가 여전히 살아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될 수가 있겠죠. 그런 상태 속에서 밑에 하나 더 볼 것이 뭐냐면 밑에 마틴 넓어져요. 여기 100가 240이 넓어잖아요. 그럼 얘는 여전히 성장주라는 얘기예요. 여기만 오면 주가가 자동으로 뜹니다. 요 근처죠. 얘는 요 근처에서 주가가 위아래 데코보코 왔다 갔다 할 때는 여전히 저점에서 매수가 괜찮다. 특히 1분기에 이미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특히 현대차의 또 배터리팩 관련돼서도 재료가 있고요. 또 앞으로도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에서 이런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기차 배터리팩 매출이 기대되는 세방전지 만나보셨습니다. 세 번째 종목 함께 하시죠. 세 번째 종목은 한미반도체입니다. 네, 전일 34,250원의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비메모리 공급 부족과 신제품 매출 확대 등으로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매력 포인트 짚어주세요. 네, 역시 한미반도체 그러면 최근에 K반도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여러분들 미국은 3대 패권을 다 들고 있죠. 그죠? 화폐 패권 들고 있고요. 지난 1944년도에 역시 이후에 이 화폐 패권을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군사 패권은 2등부터 10등까지 다 더해도 미국을 당하지 못하죠. 여기다가 쉐일 오일이 나오면서 에너지 패권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이 하나 더 노리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굉장히 크게 경험한 것이 있었습니다. 지난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그때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죠. 야, 이게 제조업이 밑에서 받쳐주고 있지 않으면 금융만 갖고 있을 때는 언제든지 이게 거품이 꺼질 수도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리쇼링 정책,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미국의 제조업체들을 미국으로 들어왔을 때 혜택을 주는 업체.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건 다 오바마 흔적 지우기에 나섰지만 오바마 정책을 이어간 것이 몇 개가 안 되는데 그중에 으뜸이 뭐냐? 리쇼링 정책, 제조업, 르네상스다. 영광검색어가 그거에 나올 정도의 가장 큰 것이 바로 제조업 육성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번에 코로나19 이후에 미국이 배운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요번에 그럼 뭘 배웠는데 중요한 거는 미국에서 만들어야 돼. 여러분 요번에 미국에요. 저희도 가족이 미국에 있지만 마스크 보낼 때 일일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검사 받아야 됩니다. 몇 장 이상은 보낼 수가 없고요. 한 번에 보낼 때요. 그리고 미국에서 마스크 보내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인들하고 나눠서 쓰라고 마스크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 위기가 왔을 때 마스크 한 장 만들어내지 못했던 것이 미국이에요. 무슨 느낌이 있을까요? 야, 이제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산업 부문에서 중요한 우리가 코로나19에 마스크에 대한 게 뭘까요? 반도체입니다. 즉 미국은 네 번째 패권마저도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SMC가 이 미국에 공장 졌고요. 우리 삼성전자도 바로 그와 연결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에 투자했을 때 우리가 뭘 받느냐? 한미반도체죠. 그래프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한미반도체는 전 세계적으로 비메모리 공급 부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증설이 진행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은 역시 말 그대로 업황이 굉장히 호조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신규 장비, EMI 실드라든지 또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이런 쪽에 매출 비중이 굉장히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고요. 얘는 주가가 꾸준하게 올라왔음에도 여전히 우상향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 얘가 계속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얘는 주가 밑으로 조정할 때마다 저점에서 배팅 전략은 가능하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정상회담 수혜주 한미 반도체까지 다음 주 핫테마 모두 만나봤습니다. 네, 이제 바로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 선익 시스템입니다. 매수 단가 17,050원에 비중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네, 전일 3%대 하락 흐름 보이면서 16,850원의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기관의 견조한 매수세가 돋보이고 있는 종목인데요. 메타버스 관련주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현재 손실 중이신데 계속 들고 가면 매수 단가 터치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선익시장 같은 경우는 방금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라는데 원래 기본적으로는 이 올레드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업체죠. 근데 이게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로 꼽히면서 최근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세상을 바꾸는데 주력이 될 만한 이런 그 섹터 종목군단들은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선익시장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지금의 주가의 흐름에서 보면 의미가 있다. 올해 이 종목은 지금 주가가 주말에 조정받았는데요. 올해 주가 하락하면 매수할 종목이다라는 판단에 이 종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냥 간단히 보시죠. 많은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갖다가 무료로 첨하게 되면요. 반드시 남들이 안 보는 거 하나씩은 꼭 보셔야 됩니다. 이거 남들 120, 200 사실만 보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한번 전 종목을 한번 보시죠. 주도 종목군들은요. 여기 근처만 오면 뜹니다. 이거 우리가 바로 이 어느 구간이냐 바로 마틴 구간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전 고점대 정도 올라가면 뭐 얘가 가게 말존 2만 원 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정도는 좀 조심하시는데 요건 밑으로 가면 선익 시스템은 오히려 매도가 아니라 요건 오히려 매수다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익 시스템 계속 들고 가도 괜찮다라는 코멘트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상담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로지시스입니다. 매수 단가 1,500원에 비중 15% 보유하고 계십니다. 전일 9%대 강세 흐름 보이면서 1,100원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시청자님 그런데 현재 손실 중이세요. 계속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최근에 가장 많이 그 부각되고 있고 앞으로도 나와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그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가상화폐하고 그러니까 그 중앙은행에서 만들어내는 디지털 그 화폐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종이하고 잉크만 있으면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찍어내는 그 화폐가 아니라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내는데 이들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주요 테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로지스 그래프 한번 잠깐 보도록 일단 얘도요. 밑에 하단에서 넓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그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지금 제롬 파일이 이미 뭐라고 하냐면 올 여름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올 여름에 이 디지털 결제에 대한 그 내용들, 이 내용들을 여름에 뭐 얘기 나올 것이다 그러는데 이 디지털 커런시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보다는 오히려 중국이 앞서가고 있다라고 일부 평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미국이 굉장히 서둘러야 될 분야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디지털 커런시에 관심이 깊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도 이게 밑에가 넓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얘는 올라갈 때 역시 뭐 직전 고점 때는 조심해야 되겠는데 얘도 매도를 고려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종목군들도 밑으로 조정 준다면은 로지스 이런 종목군들도 역시 매수 쪽에다가 비중을 둬야 되는 이런 종목이 아니냐. 이 종목 말고도요. 디지털 관련된 종목군단들 커런시 관련된 종목군들은 주목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